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1.56% 정도의 하락이 나왔어요. 자, 모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예측들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 일단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이 하방 추세가 지금 열려있는 잡힌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 이번에도 재상승을 만들어 가려는 움직임이 보이다가 자, 단기적인 상승 추세의 하단부를 뚫어버리는 이러한 장대 음봉이 나온 상황이에요. 자, 물론 뭐 마이너스 3% 이상의 강한 하락은 아니지만 충분히 시장의 기존 추세 하단까지의 조정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조금 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13,000 초반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러한 지금 추세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러한 식의 어쨌든 하방 추세가 잡히는지를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에도 고점을 오히려 뚫기보다는 하단부로 조금 꼬꾸라지는 모습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주 투자나 지수 투자 자체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QQQ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흐름으로 하방 추세, 즉 상단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특히나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추세 라인의 하단부까지 도달을 했어요. 자, 그런데 추세가 이제 진행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내내 이어져 왔던 이 추세 라인이 아예 뚫려버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200일선까지 그리고 더 안 좋게는 좀 더 큰 추세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TQ나 SOX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세배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하락에서도 조정폭이 크기 때문에 뭐 이전에 수익 실현을 하셨다면 다행이지만 좀 높은 위치에서 도전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어느 정도는 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전략 수정을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빅스가 낮은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거는 다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번에 최저점을 거의 찍고 나서 한 번에 7% 이상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이격도가 줄어드는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러한 구간에서 터지는 그러한 빅스의 폭발적인 상승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과 동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에너지주 같은 경우도 지금 에너지 가격 역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의 인플레 같은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고 테슬라는 중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좀 많이 빠졌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자체는 지금 그렇게 나쁜 위치에 있지가 않았고 최근에도 정배열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막 우리가 바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300 인근의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내 보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고민해 보시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역삼각 수렴 형태로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우리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정이 올지 아니면 대세상승으로 갈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굳이 이 박스권 가격대에서 너무 강한 배팅이나 어쨌든 많은 포지션을 넣어서 내 장기적인 포지션까지 미리 결정하는 것은 저는 조금 성급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보유나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배 레버리지를 그래서 좀 보자면 지금 실제로도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추세 라인이 꺾여져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요 하향 추세가 지금 그대로 잡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 중간급이 이제 $36 정도인데 자, 추세가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서 과연 반등을 만들어 낼지 왜냐하면 장기 입형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혹은 밑으로 뚫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때 가서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여기까지도 이미
꽤 큰 폭의 하락, 즉 15% 이상의 하락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러한 상황에서 배팅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FNGU도 지금 유사한 흐름으로 이렇게 하방 모양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SOXL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좀 강한 추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이어오던 요 추세 저점을 돌파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위험한 구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반대로 뭐 숏을 조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뭐 지금 들어가서 짧게 관심을 가지는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물론 이격도가 이렇게 크게 있기 때문에 뭐 숏을 장기 보유하겠다는 얘기는 뭐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지만 뭐 일단은 추세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뭐 그런 것들을 노려본다고 한다면, 자, 일단 1차적인 기회는 한번 놓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2차적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자, 2차적으로 들어갔을 때 언제 매도해야 될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는 것이어서 각자가 판단하셔서 내가 안전한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혹은 여기서 또 왔다 갔다 반대쪽 배팅을 시작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숙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숏 같은 경우는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데 사실 미국 주식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리고 뭐 제가 그거를 뭐 실시간으로 같이 투자를 해드릴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나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연이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점부를 좀 잡아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자, 월요일에 어떠한 식으로 반응이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커플링을 하면서 떨어질지 혹은 반대로 조금 한국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1300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계속 거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환율 자체가 일단은 이 구간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한다라면 미국이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국내 주식이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대할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자, 어쨌든 미국의 영향이 이번 주에도 얼마나 한국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빠졌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일 같은 경우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가 뭐 마이너스 1.5 이상으로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는 판단이 돼 있겠지만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역시나 한국 시장이 상당히 취약하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2002년 이후에 자, 미국이 완전히 이렇게 저성장 혹은 주식이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사실은 동아시아 같은 곳들은 강한 랠리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는 신흥국에는 한국이 오히려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슬픈 이야기도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미국이 조금 주춤하더라도 한국도 똑같이, 그러니까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 베트남이나 뭐 아니면 이러한 성장률이 높아지는 그러한 신흥국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이제 한국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국가가 된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뷰를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갑자기 드려서 조금 횡설수설한 것 같긴 한데, 자, 그러한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최근에 한국이 단순히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신흥국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국가가 된 건 아닌가. 그래서 자, 월요일에도 미국의 영향에 따라서 얼마나 한국이 조금 비슷한 모습을 보일지 혹은 반대로 좀 상승을 보여줄지, 저는 오히려 요 정도의 어떠한 불안감 초입이라고 한다면 좀 한국이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고 싶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자, 워낙 높은 위치에 있던 종목들은 조정이 조금 세게 오는 모습이고, 자, 애플 같은 경우가 오히려 여기서 저점 라인을 잡아가고 있지만 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위치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고점 자체가 낮아지고 있고, 자, 여기서 어쨌든 정배열을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다시 어쨌든 14,000선 라인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올라가야지 계속해서 정배열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모두가 비슷하게 느끼고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상승, 즉 16,000까지 갔었던 이때만큼 지금이 긍정적인 상황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물음표를 가지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저금리 상황에서 엄청나게 돈이 풀리던 시기와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4%에 가까운 이러한 상황인과 거의 동일한, 그러니까 앞으로의 희망으로 이 부분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막상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이 과정과 정말로 제로금리까지 다시 떨어지는 그 과정이 과연 뭐 몇 달 만에, 뭐 1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거시경제와 거시경제적인 흐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지금 배팅보다는 어떠한 비중을 조금 조절하면서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는지를 조금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저 역시도 최대한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그러한 지금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주식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뭐 개별적인 멤버십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그래서 한 주 잘 대응해 주시고,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배팅할 시기가 아니라 조금은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인 컨트롤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제언을 드리면서 이번 주도 자,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